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매매를 좀 하지 않고 매매를 쉬었고요. 시장을 관망만 좀 했습니다. 제 유럽에서 프랑스가 재봉쇄 정책을 결국에는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독일도 재봉쇄 정책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서 봉쇄 정책을 좀 하는 그런 2차 팬데믹으로 인한 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좀 폭락을 했죠. 자, 우리 시장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좀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 좀 보도록 할게요. 아주 아이비 투자는 앞에서 한 차례 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2차 상승이 되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좀 나왔죠. 자,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분봉상 움직임은 괜찮았어요. 좀 아래쪽으로 아침에 일찍 하락을 주고서 돌파를 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살짝 또 하락 주고 다시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모양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락했던 매물들을 다시 다 잡아먹고 또 하락했던 매물들을 다시 다 잡아먹고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료가 좀 있는데요. 미국에 투자한 바이오 제약사 아테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2차 파동 구간이고 가격상으로도 조금은 높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뭐 2차 파동 구간이니까 매매 대응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파를 할 때에 거래대금이 전고점 이 거래대금을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거슬려요. 그것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뭐 대응을 한다면 뭐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대응을 하면은 안전할 것 같고요.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2차 파동 구간이에요. 얘는 아래쪽에서의 일정한 횡보 구간을 첫 번째로 돌파하는 자리가 요 자리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자리가 가장 매매하기 좋았던 자리인데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얘는 좀 크게 하락을 줬다가 결국에는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딱 지켜주죠.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 제가 박스권 설정해 놓은 자리에서 세 번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결국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아주 IB 투자와 마찬가지로 전고점은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자, 거래대금은 대략 한 1600억 정도 터졌고 얘는 꼬리 매물대 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잘 횡보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오후장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시죠? 예, 크래프톤이 그 게임 관련한 회사고요.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또 이 TS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2차 파동 구간이고 아쉬운 부분들이 거래대금과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반전형으로 알고 있는 적산병이 출현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그 충격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충격에 의해서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지만 뭐 아랫꼬리도 전혀 없이 바로 장 초반부터 위로 치기 시작해서 장 마감 때까지 밀어 올리는 굉장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종가 고가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여기 무너진 그 저점 라인까지 회복을 해주는 이런 무너진 음봉의 장대 음봉의 시가까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상위군 20개 종목 이상들의 강력한 상승에 의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군이 아닌
중하위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양호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의해서만 시장 방어를 좀 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피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나오는 적산병이 나왔지만 자, 종합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하는 적산병이 나왔어요. 그래도 양호합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폭락에 비해서 이 정도 방어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시켰던 이 산업 섹터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BBIG,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그린 뉴딜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이 관련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시장을 좀 방어하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앞쪽에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시장 주도주들만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도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 종목들이 강하게 또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금 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자,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적산병이 출현을 하면서 이 상승 반전형 캔들이 완성이 됐어요.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를 하는 반전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한시름 좀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이 경제 대국 1, 2위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재봉쇄 정책이 확정이 됐고 이달 말부터 내달 초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재봉쇄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 시장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합의가 계속적으로 이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그나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호재거리로 상승 반전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호재거리는 추가 부양책 합의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것 또한 뭐 크게 시장에서 호재로 좀 받아들이기도 그런 것 같고요. 반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복 선언을 통해서 또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은 호재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 부양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대선 불확실성과 2차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봉쇄 정책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경제 상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이제 우리 시장도 좀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아래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이 반전형 적산병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은 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구간을 활용을 해서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권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기고 시장을 확실하게 돌리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상승이 확정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 손실 구간에 있다면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활용을 해서 적정한 현금 비중을 늘림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이 쌍바닥의 모양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저점을 이탈을 해서 저 밑으로 또 한 차례 하락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베팅할 수 있는 이 베팅 자금을 좀 마련해 놓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와 대외적인 이 경제 상황들이 여의치 않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시장 대응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